하부 보건이 선진 사례로 네덜란드 견학 성과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해양 치유 산업의 선진 사례인 독일 견학 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두나무 역간척과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하부 보건 사례 견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두나무 역간척 성공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덜란드 휴아스호는 1962년 재난, 해일 방지, 감수 확보와 함께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최남단 하구를 막아 건설되었습니다. 하구를 막은 목적이 우리 산업용들이 농경지 확보 측면과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두나무처럼 휴아스호도 방조제 건설로 1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감소 내 녹조가 발생하고 해역 측에는 각광류와 어패류가 사라지는 등 주변 환경에 우회 요소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남조리 번성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 수중 7m 이하 수상식물이 죽어가고 악취가 났으며 결국에는 호수를 찾아온 철새들이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0년대 수질 악화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논쟁 끝에 해수 유통을 위한 터널을 뚫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해수 유통을 시작하였고 당초 2년 정도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던 수질 개선 효과가 2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휴아스호는 해수 유통으로 인한 수질 개선으로 갈매기를 비롯한 바다새와 해양 생물이 증가하고 깨끗해진 주변 환경으로 인해 해역 레저 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서문을 통해 북해로 나아가는 요트들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질랜드 주정부의 휴아스호 해수 유통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자 중앙정부에서는 볼케라프와 하링 플리츠댐 등의 해수 유통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혁신적 결정이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의 미래를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블랭겐호의 경우 부분적인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는 담수입니다. 하지만 해수 유통량이 적어 수질 오염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해수 유통 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해수 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담수의 수질은 해수 유통이 아니면 불가하다는 것을 배운 것은 이번 견학의 매우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배운 바를 토대로 우리 도에서도 두나무 역간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두나무 수질 개선을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11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여전히 6등급 매우 나쁨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해수 유통을 시행할 경우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110억 원이 절감되고 갯벌의 복원으로 연간 288억 원의 어민수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억 원으로 예상되는 해수 유통을 위한 초기 투자비 희수에는 6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나무 역간척으로 담소 수질을 개선하면 천수만의 해양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천수만과 두나무로 연결되는 해양 생태계 복원으로 어죽정이 증대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악취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해양 생태 자원이 복원되면 해양 레저 관광객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개발이 진행 중인 기업도시 웰빙 특구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두나무와 크기가 비슷한 휴아스호의 해수 유통 모델을 거울 삼아 두나무 역간척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보건기를 수립하여 두나무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두나무 역간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독일 방문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관심, 그리고 혈압, 혈액 등 만성질환과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치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 개념도 단순 치료에서 라이프 케어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1880년대부터 푸어로르트라는 치유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치유를 활성화해 왔습니다. 독일의 해양치유는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양치유 자원을 의학치료 전의 보조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되며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지가 다녀온 의료등 또한 호텔과 병원이 결합된 메디텔 형태로 일반 투숙객의 호텔 기능과 환자를 위한 치료시설을 결합하여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의제동 지역은 인구가 8,6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부분이 해양치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양치유를 위한 연 방문객이 330만 명에 이르는 등 옛 동독 지역에서도 손에 꼽히는 경제적 성공을 이뤘습니다. 해양치유는 의제동 지역 주민 완전 고용뿐 아니라 인근 폴란드 주민까지 치유산업에 종사하도록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폴란드 지역이 오히려 인력난을 고민해야 하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 특성상 휴양형 요양과 체류형 치료가 필요한 만큼 숙박, 쇼핑, 관광 등 지역소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은 해양치유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비용 절감과 경제정책과 45조 원, 일자리 45만 개 창출 등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소금, 머드, 갯벌, 해사 등 유럽 못지않은 해양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과 다른 차별화 전략은 해수욕장 주변의 빼어난 해수습을 통한 산림 치유와 해양 치유의 복합 모델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산림 치유와 연계한 해양 치유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 치유 산업은 의료, 관광, 해양, 바이오 산업 등 다른 분야에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우리들의 고민 사항인 지역 수면 위기의 대안이 되어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해양치유 산업의 가시화도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안의 경우 2017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내 최초 해양치유 자원인 모아를 발굴하였으며 소금팩, 모래 등을 이용한 치유 또는 검증 등 산업화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개최되는 고령 해양 머드 박람회는 단순한 축제, 관광형 박람회가 아니라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박람회를 기반으로 태안과 함께 서해안 벨트를 구축하여 충남을 세계적 해양치유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이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자연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해양치유를 통해 건강과 치료, 관광을 함께 선사하여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른이 여러분, 저희 이번 유럽 순방 일정은 이처럼 우리도의 미래 역전 시책인 해양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위한 선행, 사례 학습과 정책 견학에 방점을 두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6박 8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농업 강국입니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도 아니지만 농산물 수출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입니다. 2017년도 농업 분야 수출액은 1,008억 유로입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300억 불 가까이 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6,024억 불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번에 네덜란드에 직접 방문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서 농림 산림 분야 세계 1위 대학 연구소인 바게닝엔 대학 연구센터와 원예 산업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세계 원예 센터 그리고 화해 경매장 등 총 3곳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기업과 대학이 주도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며 교육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의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부와 연구소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이의 긴밀한 협력은 네덜란드 농업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회사 연구소 그리고 생산시설이 바게닝 지역 푸드밸리 클러스터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게닝의 대학 연구소는 공적 자금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정부, 기업체, 연구자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농업을 미래 전략으로 육성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 원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00여 개의 회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전시, 연구, 훈련 및 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업, 교육기관,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화해와 원예 산업 R&D를 이끌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접목한 현대화된 원예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태와 규모의 차이가 있는 네덜란드 농업을 단순하게 우리나라 농업의 모델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농산물 수질 기반 조성과 현대화된 시스템, 농업 발전을 위한 인력 육성과 기술 개발, 그리고 긴밀한 산학연 시스템은 앞으로 배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충남 농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바게닝엔 대학교 연구센터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관계 공무원과 연구원들이 네덜란드 농장을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 등에 접목할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 연구 등 연계 협력 사업 등도 찾아보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해양생태계 보건과 해양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배운 것들을 더 좋은 도전을 위해 접목하고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브리핑으로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모두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충남 해양 신산업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지속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양 신산업을 통한 충남의 비상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는 저와 우리 충청남도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상으로 오늘 원래 기자간담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 오늘 말씀하신 그 선진사의 참고 자료를 보면요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만 봐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댐 위치나 그 호수 위치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호수는 어떤 게 호수인지 구분이 안 가고요. 댐도 오스터스 텍트호에 있는 댐처럼 보이고 이 지도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보면 그 히어스 호수는 어떤 게 히어스 호수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 질문에서 그 히어스 호수를 분화모를 그런 형태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저 터널 식으로 개발할 것이 해수 유통을 시킬 건지 아니면 기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 하구뚝 형태의 그런 도개교가 있고 해수 유통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우리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자도량에 나오겠고요. 기존에 있는 그 호수 위치라든가 댐 위치 갖다가 그거로 드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하고는 우리 분화모를 예를 들면 분화모는 해싱이 한 16m입니다. 천수만 같은 경우는 20m이거든요. 천수만.
거기다가 관문 같은 경우는 한 4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관문만 열어서는 열어봤자 해수 유통이 안 되는 게 밑에 있는 해저층에 있는 그 분화모의 물과 이 해수가 유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수만과 분화모의 해저 밑에 해저층의 이 높이가 같아야만 해수 유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휘어리스 해수 잔트크리스 때문에 해저 터널 같은 게 그런 형식인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그 해수 유통이 원만하게 되고 생태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네, 우리 김정. 네, 뉴델리 김정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시대적으로 역간접 사업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물론 뭐 환경 네덜란드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해수 반반 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저는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이 분화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과 그리고 지금 피해 110억씩 매년 추진돼서 투입하는 것만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분나무에서 그 얻는 소득들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분화모와 휘어스하고 네덜란드가 차이점은 뭐냐면 그분들은 농업 용지 확보가 주목적이 아니고 태풍이라든가 해일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는 차이점이 가장 크죠. 그래서 실제 휘어스라든가 뭐 농업용수 쓰는 그 호수도 있습니다. 강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태풍과 해일로부터 어떤 네덜란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분화모보다 좋은 게 맞습니다. 우리 일단 농경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농경지만 해서 이해관계 좋은 것만 하는데 일단 농경지 문제로 그거는 이익이 있죠. 농경지로 해서 이익이 없고 반면에 어떤 농토에서 더 쌀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있는데 수질 개선을만 해도 1년에 말씀드린 한 1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수질 개선 확실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농경지 문제가 그 당시 간척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농경지학부가 대한민국 최대의 목표 아니었어요. 식량 부족을 해서 일단 최소한 주급인 우리가 저기 식료인 쌀무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 네, 그러면서 농경지 확대 필요성이 일단 많이 저감되지 약화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화무의 어떤 수질 악화 문제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5급수, 6급수 대회 농업용수는 물론이거나 공업용수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이 담수의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담수 수질 악화를 개선하는데도 해수 유통이 필요한 문제, 농경지 필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떨어진 점에서도 또 우리가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문제, 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생태 복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농경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최소한 뭐 5배에서 20배가 넘는다는 게 대체로 그 학자들이 미치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얻어지는 있고 잃는 있지만 해양 생태 복원을 위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저는 분화의 역같이 충분히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생존력이 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동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해관계자가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굉장히 많을 것 일단 뭐 농업 관계자가 있을 거고요. 농사인데 그분들이 다양스럽게 우리 분화무 간척 비주류 같은 경우는 현대 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토의 이해관계자가 숫자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타협 내지 이해를 구하는데 좀 상당히 쉽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염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염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농토 소유자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하고 있고 대체로는 농토 소유자 말고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찬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분들이고요. 거기 이게 완전히 이제는 역간철통한 데에서 완전히 옛날대로 100% 복원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은 태안이 기업도시라든가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 문제가 약간 확장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 태안이라든가 서산의 기업 문제 웰빙 특구도
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커다란 저항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예. 네. 해양치유 네. 사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독일 우제돔이라는 쿠호텔을 지금 사례로 주셨는데 여기 지금 탐방 같은 지역도 여기 충청권처럼 인근에 화학단지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하고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충청 지역으로 암치료나 그런 걸 받으러 오셨다가 언론에서 무슨 화학단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께서 가서 해양치료 사례를 보고 온 지역이 이 충청도 지역하고 지금 기본 환경이 어떻게 비슷한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비슷한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제동 같은 경우는 예전 때는 해양 관광 도시예요. 어떤 그 치유라는 그런 도시 때문에 여기에 화력발전소가 직접은 없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유사한 환경이라는 것은 바다를 끼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 이 갯벌이라든가 이런 해양 치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 서양 같은 경우도 갯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머드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런 게 해양 치유 자원이 어떤 존재량이 그 자원량이 결코 우제동 못지않게 우리가 풍부하다는 게 유사점이 우리 장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화학단지 문제 있는 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화학단지 문제도 일단 그 노화된 화력발전소는 조기폐쇄를 추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노연한 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한다면 대략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 30기준에서 14기가 2026년까지는 폐쇄면이 전환 예약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 박지원 의원. 현대제철이 그 최근 도의 조업 이청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0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입장과 앞으로 계획 관련 질문 아닌데 답변해줄까요? 일단 현대 제철에 대해 조업정지를 처분한 것은 충분히 반대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반대 견해가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기업일수록 탄력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위반을 대기업이 했기 때문에 이런 춘천의 심각한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 책임 차원에서도 저는 조업정지 처분이 타당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고로 문제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상황인데 경제적 효과, 경제적 그 비용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그 제재를 아주 미약하게 하거나 또 처벌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게 실제로 대기업의 사전 책임을 다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당연한 처분을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행정심판을 해봐야 돼서는 현대제철의 어떤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법 절차를 밟는 거가 당연히 그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이런 환경의 중요성,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충청남도가 이 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본인에게만 해야 돼요? 뭐 자, 곤란한 거 빼고는 제가 여담입니다. 질문을 안 주셔도 그 질문 한번 준비하는 중에요. 예.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거 사실 현충일 날 저녁 때 우리 그 청년 동료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폭탄을 맞은 것 같고 있는 소주 폭탄을 마셨죠. 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뭐
변명 여지없이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려 깊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려 깊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도 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잘 예의하고 그분을 잘 모시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남의 목표가 17개 시도에서 가장 잘 모시자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어떤 좋은 그 방향을 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는 우리 충남도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 어떤 이런 국가 보호 내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노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남 도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더 주셔도 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할 건 없는데 그 사족처럼 우리 그 비서실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이에 대해 답변하신 것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일과 후에 마신 거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게 있어요. 제 의견은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공식 의견이고요. 다른 사람은 그 위치에서 말한 거고, 제 말은 뭐 변명이 여지없이 우리 도민들께 사과드리고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양승조 지사님 6월 정례 기자 모두 잠깐만 같이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 오늘 해양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보고 말씀을 드리고 성과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 충남의 미래성장 공업산업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여러 가지 현재 제조, 현대 뭐 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 제철이라든가 석유화학까지 같은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하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될 책임이 충남도에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해양 신산업 분야 역관청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해양 내적 관광도 함께 그럴 수 있는 구상이 된다면 또 해양 치유 산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해양 치유 산업의 하나의 메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충남 경제에도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성과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어린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함께 공감해 주시고 널리 좀 확산시켜서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역관청이라는 게 이게 대규모로 시도하는 첫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좀 지혜도 모아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